안녕하세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일반 과목의 최다 빈출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5년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가장 자주 출제되는 10가지 주제를 엄선했으니 여러분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뢰성 공학,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등 핵심 중에 핵심만 모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찬 내용을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주제는 바로 신뢰성 공학 및 시스템 안전 계산입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함수 정의와 공식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도 함수, 불신뢰도, 고장밀도 함수, 그리고 고장률의 개념을 파악하고 특히 지수 분포의 특징과 MTTF, MTBF, MPTR 같은 용어들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가용도 계산 공식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므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뢰성 공학의 핵심 개념인 욕조 곡선입니다.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마모 고장 기간별로 원인과 대책을 잘 연결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 신뢰도를 계산하는 직렬, 병렬, 그리고 M, out, of, N 시스템의 공식도 중요합니다. 특히 병렬 시스템의 불신뢰도 계산 방식을 숙지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속 수명 시험에서는 아레니우스, 아이링, N승 법칙 모델의 적용 스트레스와 특징을 잘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빈출 주제는 위험성 평가 및 안전성 분석 기법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고시의 위험성 평가 5단계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 참여 의무와 소규모 사업장의 생략 가능 조건 등을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시스템 안전 분석 기법들은 FTA, FMEA, PHA 같은 약어와 함께 방향, 성격,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PHA는 초기 설계 단계 분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해조, ETA, SURF, 모트와 같은 다양한 안전 분석 기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기법의 방향, 성격, 핵심 키워드를 연결하는 연습이 중요하며 해접의 가이드 워드들은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more, less, reverse, part of, as well, as, other than 같은 용어들의 의미와 예시를 숙지하세요. 또한 FMEA, RPN 계산법은 매우 중요한데요.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 세 가지 요소를 곱하며 여기에 가용도나 신뢰도를 혼동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빈출 주제는 안전보건 교육 및 학습 지도 원리입니다. 교육의 주체, 객체, 매개체라는 3요소를 먼저 이해하고 안전교육의 3단계, 즉 안전지식교육, 안전기능교육, 안전태도 교육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학습 지도의 5대 기본 원리인 자발성, 개별화, 직관, 통합, 사회와 원리의 핵심 키워드들을 잘 알아두세요. 이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본 원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OJT와 OFJT 교육 방식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OFJT의 장점은 전문가 초빙이나 다수 근로자 집중 훈련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TWI, 즉 산업 내 훈련의 4가지 요소인 JIT, JMT, JRT, JST의 명칭과 의미를 알아두시고 하버드 학파 5단계 교수법의 순서는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위험 예지 훈련의 사학과 TBM 순서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빈출 주제는 재해 발생 이론 및 메커니즘입니다. 하일리, 버드, 아담스 학자의 도미노 이론 5단계를 비교하고 특히 각 이론의 1단계 근본 원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일리의 1대 29대 300 법칙과 버드의 1대 10대 30대 600 법칙과 같은 재해 발생 비율 법칙은 매년 100% 출제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니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일리의 사고방지 기본 원리 5단계도 중요합니다. 안전관리 조직 구성부터 사실 발견, 분석, 시장 방법 선정, 시장책 적용까지의 흐름을 이해하세요. 현대적 재해 이론으로는 리전의 스위스 치즈 모델과 하돈의 에너지 방출 이론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스위스 치즈 모델은 여러 방어벽의 구멍이 일직선으로 겹칠 때 재해가 발생한다는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하도는 에너지 제어에 초점을 맞춥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들을 잘 체크해 두세요. 5번째 빈출 주제는 재해 조사 및 사례 연구입니다. 재해 발생 시 처리해야 할 6단계 순서를 숙지하시고 특히 긴급 처리가 최우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해 조사 기본 원칙에서는 책임 추궁이 아닌 재발 방지를 우선하며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조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사례 연구의 5단계 순서와 각 단계의 핵심 활동 및 키워드를 정확히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해 원인 분석에 활용되는 4M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맨은 작업자 요인, 머신은 설비 결함, 미디어는 작업 환경 및 방법, 매너지먼트는 관리 조직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각 M별로 어떤 원인들이 해당하는지 예시를 통해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관리 불량은 맨이 아닌 매너지먼트 요인에 해당한다는 점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정이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째 빈출 주제는 재해 통계 지표 및 코스트 산정입니다. 도수율, 강도율, 연천인율, 종합재해 지수 FSI의 4가지 핵심 지표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계산 연습을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도수율의 상수 100만, 강도율의 상수 1000, 그리고 사망 시 근로 손실 일수 7501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입니다. 또한 FSI 계산 시 반드시 제곱 글루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계산 문제가 매년 출제되므로 정확한 숙지가 중요합니다. 이어서 재해 손실 비용을 산정하는 학자별 이론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일리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1대4의 비율로 보았고 시몬즈는 보험 비용과 비보험 비용으로 구분했습니다. 버드는 빙산 원리를 통해 직접비보다 훨씬 큰 간접비의 존재를 강조했죠. 콤패스는 공동비용과 개별 비용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학자의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연결해서 기억하시고 특히 하일리의 간접비가 직접비의 4배라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7번째 빈출 주제는 인간공학 및 작업공간 설계입니다. 시각 및 청각 표시 장치의 특징과 함께 CRB의 개념과 조작 민감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RB가 작으면 민감하고 미세 조작 시에는 CRB가 커야 유리합니다. 또한 공간, 운동, 개념 양립성의 3가지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품 배치사대 원칙, 즉 중요성, 사용 빈도, 기능별 배치, 사용 순서의 원칙을 잘 정리해 두십시오. 이어서 인간공학 분야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도 계산에서는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조도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역제곱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골격계 질환평가 기법으로는 나이오시, 룰라, 레바, 오와스 등이 있는데 각 도구가 어떤 신체 부위나 작업 형태를 평가하는지 정확히 알아두세요. 특히 룰라는 상지 중심 평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지의 동작 경제 원칙 핵심 내용들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빈출 주제는 휴먼 에러와 인간의 정보 처리입니다. 스웨인의 오류 행동적 분류와 라스무센의 SRK 모델 그리고 리전의 휴먼 에러 심리적 분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리전의 분류에서는 슬립, 랩스, 미스테이크, 바이올레이션의 의미와 특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슬립은 의도는 맞지만 행동이 빗나가는 실수이고 미스테이크는 처음부터 의도 자체가 잘못된 착오라는 핵심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다양한 착시 현상들을 그림과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뮬러-라이어, 폰조, 포겐도르프, 젤러, 에빙하우스 티체너 착시의 핵심 특징과 각각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연상 기법들을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화살표 끝이 방향에 따라 달라 보이는 것은 뮬러-라이어 착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슬립과 미스테이크의 핵심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포인트이므로 꼭 암기하세요. 9번째 빈출 주제는 설비의 본질적 안전 및 방호 설계입니다. 풀프루프와 페일 세이프 개념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풀프루프는 인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고 페일 세이프는 기계 고장이나 결함 시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로 작동하거나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페일 세이프의 세부 분류인 페일 패시브, 페일 액티브,
페일, 소프트의 정의와 예시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각 기계 설비별 필수 방호 장치들을 정확하게 짝지어 기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초기에는 날, 촉촉 예방 장치가, 지게차에는 헤드가드와 백레스트 등이 필수입니다. 안전 계수 계산 공식, 즉 극한 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안전 무결성 등급실은 숫자가 클수록 신뢰도가 높고 고장 확률이 낮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키워드를 통해 풀, 프루프와 페일, 세이프를 구분하는 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빈출 주제는 안전관리 조직 및 제조물 책임법, 즉 PL법입니다. 안전관리 조직의 세 가지 형태인 라인형, 스태프형, 라인 마이너스 스태프 복합형의 특징, 장점, 단점을 규모별로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라인 마이너스 스태프 복합형이 가장 이상적이며 대규모 조직에 적합하지만 명령과 조언의 혼동이라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정의 그리고 연대 책임의 개념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바로 제조물 결함의 세 가지 종류입니다.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의 법적 정의와 예시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합리적 설명, 지시, 경고 부족은 표시상의 결함이지 설계상의 결함이 아님을 시험 함정으로 자주 출제되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제조업자의 면책 사유 4가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암기가 필수입니다. 자, 이제 시험 전 최종 점검을 위한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공식과 계산 문제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뢰도 지수 분포에서 평균과 중앙값 관계, 가용도 계산, FMEA RPN의 구성 요소, 그리고 도수율, 강도율, 종합재해지수, FSI 계산 공식의 상수와 사망 근로 손실 일수, 그리고 루트 적용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안전 계수 공식도 분자와 분모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가 합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념 및 분류의 핵심 정리입니다. 하일리와 버드의 재해 비율 법칙, 각 학자의 1단계 근본 원인 비교, 그리고 손실 비용 이론의 학자별 핵심 키워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휴먼 에러의 슬립과 미스테이크의 차이점, 페일, 세이프와 풀, 프루프의 명확한 구분, 그리고 PL법상 결함 3가지 종류를 키워드로 정리해 두시면 시험 직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